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러 정상회담이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적한 국제 현안 어떻게 풀어낼지 상당한 관심이 쏠렸는데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말기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법무부를 압박했다는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러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는데요. 두 정상은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담 장소인 18세기에 만들어진 고택이죠. 빌라 라 그랑주 앞에서 기 파르뮬랭 스위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로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푸틴 대통령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 회담 장소가 스위스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현재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참작해서 제3국에서 만날 것을 제의를 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가 된 것입니다. 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그 스케줄을 맞춘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벨기에에서 나토와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또 마지막 일정으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소화를 한 것이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첫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었어요. 그런 만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자, 이 회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회담이지만 스위스가 회담 장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기 파르밀랭 스위스 대통령이 두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먼저 회담 장소에 도착을 했고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네. 사실 푸틴 대통령 국제사회에서 이 지각하는 것으로 상당히 악명이 높은데 이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방안이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양국의 사전 합의에 따라 두 정상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함께 같이 사자로 회담을 했고 이후 양쪽에 각각 5명씩의 참모진이 추가로 투입된 확대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두 정상은 단독 회담은 물론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총 회담 시간은 그래서 4시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4 시간 동안 계속 이제 확대 회담을 가졌다는 건데 적지 않은 네. 시간이에요. 이 얘기는 그만큼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양국은 회담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랜섬웨어 등 이단 사이버 공격, 그리고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사이 나발리에 대한 정치적 탄압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네. 우크라이나와의 이 긴장 도발 등 광범위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신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라고 하죠. 이 문제도 상당한 주요 의제였습니다. 양국이 실전에 배치하는 핵탄두를 각각 1,550개로 제한한 뉴스타트는 2026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화두였던 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과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 협력, 이란 핵 합의 복원,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들도 논의가 됐습니다. 예. 뭐 의제들을 살펴보니 모두 다루기 쉽지 않고 또 민감한 그런 사안들이네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대선이나 사이버 공격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경 긴장 도발은 자국의 정당한 군사 훈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알렉사이 나발리 문제도 이 내정이라면서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반발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양국 간 관계를 상당히 개선할 전망이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도 양측의 이견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양국 간 관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심지어 서로 대사도 자리를 비운 상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정부기관 사이버 공격에 관련해 제재를 부과하면서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예. 이에 맞서 러시아도 미국 외교관들을 맞추방하는 또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설리반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으로 귀국을 했고,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도 러시아로 돌아가면서 양국 대사들이 현재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나요? 공동 기자회견 없었습니다. 양국은 사전에 이를 논의한 후 두 정상이 각각 따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푸틴 대통령이 먼저 기자회견을 했고,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이 독자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와중에 자국으로 귀국한 양국 대사들을 조만간 각자의 임지로 돌려보내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다 그래서 나름의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으로 그렇지만 양국 관계가 재설정되는 크나큰 변화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란 핵합의 복원,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는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고, 억류 민간인들의 상호 교환 등에 관해서도 합의가 그래도 조금은 예상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법무부를 압박했다라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가 됐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 지난해 대선 결과에 관해 법무부를 압박한 문건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선거 부정을 수사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사찰했다는 논란과 함께 새로운 쟁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새로 공개된 문건 어떤 건가요? 백악관과 법무부 사이에 오간 이메일입니다. 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입수한 자료인데, 트럼프 당시 대통령 본인과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커트 올슨 변호사 등의 이름이 이 이메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12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을 통해 제프 로젠 당시 법무장관 직무대행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미시간주 북부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이메일에 담았는데, 이미 소송을 통해 연방 판사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차 수사하라고 압박을 했던 겁니다. 예, 또 어떤 이메일이 있나요? 네, 그로부터 2주 뒤에 일부 주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사유로 우편 투표를 확대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도록 법무부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거나 뒤집을 계획의 브리핑 초안을 함께 그 이메일을 통해 전달을 했는데, 비슷한 시점에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도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예. 해당 이메일에는 이른바 이탈리아 게이트를 주장하는 영상 링크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아, 이탈리아 게이트. 이건 뭔가요? 네, 이탈리아에 있는 누군가가 미국 대선에 개입해 결과를 바꿔놨다는 주장입니다. 군사 기술과 위성 등을 활용해 미국 곳곳의 개표기를 원격으로 조작, 또 표를 바꿔치기 했다는 이야기인데, 대선 국면에 떠돌았던 다양한 음모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 자, 이러한 이메일들을 법무부가 받았단 말이에요. 당시 어떤 조치를 했나요? 모든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법원에 조치하라는 이메일에는 이 로젠 당시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네. 이탈리아 게이트에 관한 이메일에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라고 답변을 해서 실무진이 로젠 대행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로젠 대행은 이에 대해 yes, 맞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러한 이메일들을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자, 이 사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뻔뻔스러운 시도를 했다라고 캐롤린 멀로니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최고 법 집행기관 법무부를
부패시키려고 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는데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아직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잇따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코로나 사태와 우편 투표를 활용해 선거를 훔쳐갔다라고 지난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공개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부패한 선거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제기했던 이 많은 부정선거 주장 소송에서 연이어 패배를 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